드레스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하얀 비단이 핏빛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저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까마귀들이 울어댔습니다. 까악까.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늘을 뒤덮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그 자리에 묶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아, 하고 비명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또 그 꿈이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똑같은 악몽을 꾸고 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도윤 씨와의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시기인데 왜 자꾸 이런 무서운 꿈을 꾸는 걸까요? 저는 윤서진, 올해 31살이에요.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꽤 현실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부터 꿈이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게 꿈에 집착하는 습관이 생겼죠. 주변 사람들은 제게 너무 예민하다거나 피곤해 보인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정하고 싶지만 솔직히 저도 그렇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잠이 깨고 나니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늘 그렇듯 부엌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마셔야 진정이 될 것 같았거든요. 부엌으로 가는 길에 냉장고 앞을 지나쳤는데 거기 붙어 있는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사 날짜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날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지만 벌써 몇몇 집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그 꿈에서 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자신인 줄 알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불안한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자의 체형이나 머리카락 스타일이 저와는 조금 달라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제 자신이라고 여겼던 건 다른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33살인데 동네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참 좋았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정말 다정했거든요. 어머니께도 예의 바르게 잘 해드리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항상 곁에서 위로해 주셨죠. 그런 분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런 불길한 꿈을 꾸는 걸까요? 혹시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상 개인적인 고민은 뒤로 밀어두고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다행히 교단에 서면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져서 잠시나마 잡생각을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 그 꿈이 떠올랐거든요. 피에 젖은 하얀 드레스, 그리고 하늘을 뒤덮은 검은 까마귀들. 왜 하필 까마귀였을까요?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분이에요. 김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결혼 준비하느라 힘든 것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하면서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결혼 앞두고 그런 거라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당신도 그랬다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죠. 좋은 남자 만난 거 축하한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정작 제가 걱정하는 건 결혼 준비가 아니라 이 이상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꿈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비현실적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웨딩드레스 고르러 가자는 내용이었어요. 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니까 신중하게 골라야 했거든요. 도윤 씨와 만나서 드레스샵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꿈 이야기를 해볼까 했지만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도윤 씨는 결혼 준비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고 계셨거든요. 드레스샵에 도착해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드레스들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들이 많았어요. 레이스 장식이 섬세한 것부터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것까지 다양했죠. 하지만 하얀 드레스들을 볼 때마다 자꾸 그 꿈속에 피 묻은 드레스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가 빨갛게 물드는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걱정이었지만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와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물어보셨어요. 얼굴이 왜 그러냐며 무슨 일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꾼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어머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요? 다음 날 저녁 도윤 씨가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도윤 씨는 늘 그렇듯 현관에서부터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도윤 씨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도윤 씨만 오시면 어머니 표정이 확연히 밝아지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사셨던 어머니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도윤 씨는 33살로 저보다 2살 많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키도 크고 인상도 온화해서 첫 만남부터 좋은 느낌이었죠. 밥을 드시면서 도윤 씨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정말 최고라면서 서진이가 요리를 못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에 영 소질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늘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도윤 씨는 그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교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식사 후에는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도윤 씨는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요즘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식, 그리고 결혼 준비 이야기까지 어머니도 도윤 씨와 대화하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꾸고 있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진정이 되었습니다. 도윤 씨가 있으면 모든 게 안정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물어보셨어요. 서진이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다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다고 하셨죠. 도윤 씨도 저를 자세히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서진아, 혹시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마. 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윤 씨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결혼 준비든 뭐든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모든 걸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하셨죠. 그런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도윤 씨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도윤 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딸을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정말 그랬습니다. 도윤 씨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셨어요. 학교에서 문제 학생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도, 수업 준비로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항상 응원해 주셨거든요.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고 계셨어요. 예식장 알아보는 것부터 하객 명단 정리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함께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완벽한 분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자꾸 불길한 꿈을 꾸는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행복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다음날 학교에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으로는 그 꿈이 맴돌았어요. 특히 하얀 드레스가 피로 물드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김 선생님이 제 약혼 반지를 보시면서 정말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혼자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도윤 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어요. 나이, 직업, 성격 등등.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분을 만났다면서 정말 축하한다고 하셨죠.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왜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웨딩드레스, 피, 까마귀들. 꿈에서 깬 후에도 그 불길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죠. 그러다 보니 잠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잠들면 또 그 꿈을 꿀까봐 말이에요. 어머니는 제 상태를 보시고 더욱 걱정하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간다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몸이 아파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만날 때마다 컨디션을 물어보시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그런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윤 씨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요.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되는 사람이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더욱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는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어머니 말씀처럼 결혼을 막으려는 무언가의 경고일까요? 하지만 도윤 씨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데 하나 없는 분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걱정할 이유가 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저녁 도윤 씨가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도윤 씨는 늘 그렇듯 현관에서부터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도윤 씨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도윤 씨만 오시면 어머니 표정이 확연히 밝아지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사셨던 어머니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도윤 씨는 33살로 저보다 2살 많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키도 크고 인상도 온화해서 첫 만남부터 좋은 느낌이었죠. 밥을 드시면서 도윤 씨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정말 최고라면서 서진이가 요리를 못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에 영 소질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늘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도윤 씨는 그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교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식사 후에는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도윤 씨는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요즘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식, 그리고 결혼 준비 이야기까지 어머니도 도윤 씨와 대화하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꾸고 있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진정이 되었습니다. 도윤 씨가 있으면 모든 게 안정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물어보셨어요. 서진이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다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다고 하셨죠. 도윤 씨도 저를 자세히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서진아, 혹시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마. 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윤 씨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했어요. 결혼 준비든 뭐든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모든 걸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하셨죠. 그런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도윤 씨가 집으로 돌아간 후 어머니와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도윤 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딸을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정말 그랬습니다. 도윤 씨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셨어요. 학교에서 문제 학생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도 수업 준비로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항상 응원해 주셨거든요.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고 계셨어요. 예식장 알아보는 것부터 하객 명단 정리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함께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완벽한 분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자꾸 불길한 꿈을 꾸는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행복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으로는 그 꿈이 맴돌았어요. 특히 하얀 드레스가 피로 물드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김 선생님이 제 약혼 반지를 보시면서 정말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혼자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도윤 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어요. 나이, 직업, 성격 등등.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분을 만났다면서 정말 축하한다고 하셨죠.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왜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웨딩드레스, 피, 까마귀들. 그리고 그 여자가 뒤돌아보는 순간에 씩 웃는 얼굴. 꿈에서 깬 후에도 그 불길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죠. 그러다 보니 잠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잠들면 또 그 꿈을 꿀까봐 말이에요. 어머니는 제 상태를 보시고 더욱 걱정하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간다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몸이 아파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만날 때마다 컨디션을 물어보시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그런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윤 씨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요.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되는 사람이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더욱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는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어머니 말씀처럼 결혼을 막으려는 무언가의 경고일까요? 하지만 도윤 씨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데 하나 없는 분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걱정할 이유가 있다는 걸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꿈은 계속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밤 같은 장면을 보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얀 드레스가 피로 물들고 까마귀들이 하늘을 뒤덮는 그 장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말이죠. 하지만 뭔가 궁금해서 받아봤습니다. 혹시 장도윤 씨와 약혼하신 윤서진 선생님이신가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였고 목소리가 꽤 밝았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 이름을 정확히 아는 걸 보니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강민정이라고 하는데요. 도윤 오빠 후배예요. 민정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 씨가 민정이라는 후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한번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시간 되시면 카페에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만남 제안이었습니다. 도윤 씨의 후배라고 하니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약혼자의 후배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다니 말이죠. 하지만 예의상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혹시 결혼 축하를 해주려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가보니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27, 8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제가 들어가자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서진 언니시죠? 저 민정이에요. 언니라고 부르는 걸 보니 정말 나이가 어린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주문했어요. 민정 씨는 밝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 오빠가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언니 정말 예쁘시네요.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정 씨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했거든요.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도윤 오빠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민정 씨가 물어보길래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말이죠.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는데 가끔씩 이상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민정 씨의 손목에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붉은 흉터 같은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꽤 선명한 흉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혹시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민정 씨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일어났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헤어지면서 또 만나자는 인사를 했지만 저는 왠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민정 씨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 씨의 후배를 만났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꾸고 있는 꿈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또 그런 얘기냐면서 불안해하셨어요. 또 그런 얘기야. 너 정말 아버지 닮았구나.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신 게 의외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버지 얘기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왜요? 아버지도 이런 꿈을 꾸셨던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어머니는 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냥 괜한 소리 했다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꿈속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뒤돌아보는 장면이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여전히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씩 웃는 모습도 봤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웃음 말이에요. 꿈에서 깬 후 한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만난 민정 씨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그 붉은 흉터와 차가운 눈빛, 그리고 이상한 미소. 모든 게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어제 일을 되짚어 봤어요. 민정 씨가 왜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했을까요? 정말 단순히 축하 인사를 하려던 걸까요? 점심시간에 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 씨라는 후배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도윤 씨, 민정 씨라는 후배 있죠? 어제 만나봤는데요. 전화 너머로 도윤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민정이가 연락했구나. 어떻게 만났어? 괜찮은 사람 같던데 어떤 후배예요? 도윤 씨는 그냥 회사 일로 가끔 만나는 후배라고 대답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사이는 아니라면서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색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도윤 씨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정말 단순한 후배 관계라면 왜 그렇게 당황하는 것 같았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민정 씨와 도윤 씨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머니는 저녁을 드시면서 제 표정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인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냥 요즘 꿈 때문에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꿈 같은 건 너무 믿지 말라고, 그런 것에 매달리다 보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꿈들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꿈이 현실과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꿈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생생하고 더 불길했어요. 그리고 오늘 민정 씨를 만나면서 그 불길한 느낌이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민정 씨와 제 꿈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중요한 신호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도윤 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면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민정 씨에 대한 반응을 보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도윤 씨는 지금까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는데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아침을 먹으면서 다시 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심각했거든요. 서진아, 어제 내가 한 얘기 말인데, 그 꿈 진짜 계속 꾸고 있는 거지? 네, 엄마. 벌써 2주 넘게 똑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혼인을 막으라는 조상신의 계시라고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원래 미신을 많이 믿으시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런 꿈을 2주나 계속 꾸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엄마, 설마 도윤 씨와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윤 씨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날 저녁 도윤 씨가 오셔서 함께 저녁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니께서 도윤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다르셨거든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도윤 씨, 혹시 숨기는 일 같은 거 없으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 씨가 당황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어머니답지 않은 직설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진이가 요즘 이상한 꿈을 계속 꾸고 있거든요. 불길한 꿈을요. 도윤 씨는 저를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무슨 꿈이냐고,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느냐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신 게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꿈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피로 물들고 까마귀들이 하늘을 뒤덮는 꿈이라고 했더니 도윤 씨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서진아, 엄마 말씀도 이해하지만 그런 미신 같은 건 너무 믿지 마. 결혼 준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꿈 꾸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고집하셨습니다. 그런 꿈은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도윤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자 도윤 씨는 한동안 말을 망설이다가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빚이 좀 있어요. 아버지 회사가 코로나 때 망하면서 제가 보증을 섰거든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와 어머니 모두 놀랐습니다. 도윤 씨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서진이는 교사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우리 결혼하면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윤 씨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부가 되면 서로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하는 말이 너무 계산적으로 들렸거든요. 어머니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처럼 들린다고 하셨어요. 도윤 씨는 급하게 해명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서진이와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건데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한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진아, 나는 정말 불안해. 내가 꾸는 꿈도 그렇고 오늘 도윤 씨가 한 말도 그렇고 엄마, 도윤 씨도 어려운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이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 사랑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저도 도윤 씨의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분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는데 말이죠.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더 답답해서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요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계속되는 악몽, 어머니의 불안, 도윤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 그리고 어제 만난 민정 씨까지 모든 게 뒤섞여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돌아보니 동네에서 본 적 있는 남자였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익숙했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대답하면서 누구신지 물어봤더니 자신이 강호라고 소개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집 앞에서 자주 놀았다면서 말이죠. 아, 강호 오빠였구나 싶어서 정말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강호 씨는 저보다 3살 많았던 동네 형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자주 만났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만날 일이 없어졌었거든요. 강호 씨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컸다면서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이에요.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조금 놀랐습니다. 어제 어머니도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니 오늘 강호 씨까지 그런 말을 하시다니요.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유독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듣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아버지처럼 어떤 특별한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호 씨와는 잠깐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버지를 닮았다는 게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강호 씨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호 씨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니 표정이 또 어두워지셨어요. 강호가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중얼거리시는 걸 보니 강호 씨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물어보기 전에 어머니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그날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꿈속의 여자가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얼굴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체격이나 머리 모양 같은 건 더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뒤돌아보면서 짓는 무서운 웃음도 더욱 생생해졌어요. 마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이죠. 꿈에서 깬 후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가는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도윤 씨의 숨겨진 빚 문제, 민정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 어머니와 강호 씨의 이상한 반응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더 지났지만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생생해지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정확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민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습니다. 민정 씨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하다면서 근처에 일이 있어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했어요. 들어오라고 했지만 사실 좀 어색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도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집까지 찾아오다니 의외였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민정 씨는 집안을 둘러보면서 정말 아늑하다고 했어요. 도윤 씨가 이런 따뜻한 집에서 자랄 신부와 결혼하게 되어서 부럽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와 사실 대학 때 진짜 사랑했었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 씨의 후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관계였다니 말이에요.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 부모님이 민정 씨네 집 형편을 못마땅해 했다면서 말이에요. 민정 씨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도윤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민정 씨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예쁘고 뭔가 순수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도윤 씨가 왜 그런 분을 좋아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정 씨의 얼굴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거든요. 꿈속에서요. 꿈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 여자가 바로 민정 씨였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 분명했어요. 체격이나 머리카락,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꿈에서 본 건 제 자신이 아니라 민정 씨였던 거예요? 그럼 그 꿈은 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요? 민정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괜찮냐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왜 제가 민정 씨의 꿈을 꾼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불길한 꿈을 말이에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민정 씨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그분이 뒤돌아보며 짓던 그 무서운 웃음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민정 씨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 말한 건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설마 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민정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도윤 씨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라도 도윤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정 씨가 저를 만난 진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러워졌거든요. 정말 단순히 도윤 씨 소식이 궁금해서였을까요? 도윤 씨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좋은 분과 결혼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기보다는 억지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민정 씨가 차를 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손목에 붉은 흉터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번에 더 자세히 보니 꽤 깊고 선명한 흉터였어요. 제가 어떻게 다쳤냐고 물어보자 민정 씨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릴 때 다친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정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속의 여자가 민정 씨였다면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의 결혼 위험이 아니라 민정 씨와 관련된 어떤 위험을 본 것일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정 씨가 제 결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꿈에서 본 그 섬뜩한 웃음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 씨가 왔을 때 민정 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민정 씨가 오늘 저희 집에 다녀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윤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정이가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인사차 왔다고 했는데 도윤 씨랑 대학 때 연인 사이였다고 하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윤 씨는 한동안 말을 못하시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 일이라면서 지금은 아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과거 일이라면 왜 그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민정 씨가 아직도 도윤 씨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도윤 씨는 그건 민정 씨 개인적인 감정이고 자신은 이미 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도윤 씨의 말은 맞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정 씨에 대한 반응이 너무 예민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모든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계속되는 악몽, 민정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 도윤 씨의 이상한 반응들. 모든 게 뭔가 큰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민정 씨의 꿈을 꾼다는 게 가장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결혼과 민정 씨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민정 씨가 제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예정인 걸까요? 꿈에서 본 피 묻은 웨딩드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까마귀들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미는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민정 씨가 꿈에서 지었던 그 웃음이었어요. 마치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음흉한 웃음 말이에요. 혹시 민정 씨가 정말로 제 결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도윤 씨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정 씨의 얼굴이 정확히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뒤돌아보며 짓는 웃음도 더욱 선명했습니다. 꿈에서 깬 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꿈은 분명히 민정 씨와 관련된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면서 결혼 준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었어요. 도윤 씨는 바쁜 와중에도 마지막 점검들을 꼼꼼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을 하러 가자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골랐던 드레스의 마지막 수선이 완료되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계속된 악몽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다시 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꿈에서 봤던 그 피 묻은 하얀 드레스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 드레스샵에 갔습니다.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드레스를 가져와 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였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섬세하고 실루엣도 완벽했죠. 피팅룸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신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왠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꾸 꿈속에 무서운 장면들이 떠올라서 말이에요. 드레스를 입고 밖으로 나와서 도윤 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아름답다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직원분도 신부님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드레스샵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돌아보니 민정 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특히 도윤 씨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정 씨는 저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민정 씨가 제가 정말 아름답다면서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긴장한 목소리로 민정 씨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민정 씨는 그런 도윤 씨를 보며 더욱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도 드레스 구경하러 왔는데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정 씨가 우리를 따라온 게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민정 씨가 제게 도윤 씨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도윤 씨는 참 특별한 사람이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축복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가 민정 씨를 말리면서 이제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제 피팅을 방해하지 말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정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사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민정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도윤 씨가 자신에게 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교사라서 안정적이니까 선택했다면서 저를 자신처럼 이용만 하고 버릴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폭로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민정 씨는 계속했습니다. 제 꿈 얘기도 친구들한테 말했다고 했어요. 자기 약혼녀가 좀 예민해서 이상한 꿈 꾸면서 결혼 무서워한다고 비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윤 씨가 제 걱정을 듣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니요. 도윤 씨가 그게 아니라면서 민정 씨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라면서 제게도 알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말이에요. 제가 입고 있던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본 것처럼 이 하얀 드레스가 피로 물들 것 같았어요. 민정 씨는 도윤 씨가 자신을 차버리고 저에게 갔지만 저도 결국 똑같이 이용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를 자신처럼 써먹고 버릴 거라면서 말이에요. 민정 씨의 말이 계속될수록 도윤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저에게 보여줬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모습이 모두 가짜였던 것 같았어요. 드레스샵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분도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뒤로 물러서 계셨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죠. 바로 꿈에서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 말이에요. 다만 그 여자가 민정 씨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던 거죠. 도윤 씨가 애원하듯 제 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민정 씨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정 씨가 한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도윤 씨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피팅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신부가 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옷을 갈아입고 나와보니 민정 씨는 이미 없었습니다. 도윤 씨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자면서 자신이 다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윤 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계산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말들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 씨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민정 씨가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자신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 씨가 한 말들과 도윤 씨의 반응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 꿈이 경고였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신호였다고 하셨어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면서 그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씨가 다시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셔서 오늘은 만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모든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계속된 악몽, 민정 씨의 등장, 그리고 오늘의 충격적인 폭로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제 꿈이 정말로 미래를 예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직감적으로 도윤 씨의 본성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결혼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끝까지 해명하려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맞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민정 씨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저에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분의 진짜 목적이 도윤 씨에 대한 복수였다면 성공한 셈이니까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2달간 준비했던 결혼이 일주일을 앞두고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취소한 후 며칠 동안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계속 위로해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잘못된 결혼을 막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악몽이 딱 멈춘 거였습니다. 결혼 취소를 결정한 그날 밤부터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어요. 마치 경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말이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강호 씨였어요. 지난번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동네 선배 말이에요. 문을 열어보니 강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강호 씨는 한동안 말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강호 씨가 아버지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강호 씨는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사고 당하기 전에 똑같은 꿈을 꾸셨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위험을 미리 보는 그런 꿈을 말이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니요.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강호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꿈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고 했어요. 자주 악몽을 꾸면서
사람들을 걱정하셨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꿈이 좋은 일에도 쓰였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보고 경고해서 사고를 막은 적도 있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자신의 사고는 막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은 볼 수 없었던 것 같다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강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상한 능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결혼건도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호 씨가 돌아간 후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호 씨가 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꿈을 꾸셨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불안해하셨던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을까봐 걱정되셨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꿈으로 고생도 했지만 한 번은 친구를 위험에서 구해준 적도 있었다면서 저도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그 능력을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능력이라면서 말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꿈들이 사실은 저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거였어요. 만약 그 꿈들이 없었다면 저는 도윤 씨의 본성을 모른 채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민정 씨의 등장도 어쩌면 운명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복수 목적으로 진실을 폭로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를 구해준 셈이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기뻐하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며칠 후 학교에 갔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제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없는지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 이후로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나 문제점들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직감이 더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미리 알아차리고 상담을 해줄 수 있었고, 다른 아이가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적절한 시점에 개입할 수 있었어요. 동료 선생님들은 제가 아이들을 정말 잘 챙긴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제가 특별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능력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윤 씨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포기한 것 같았어요. 민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더 이상 저에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가끔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고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각이 퍼졌어요.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빴던 지난 몇 달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하지만
훨씬 더 진정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8장 새로운 시작. 계절이 바뀌고 새 학기가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취소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악몽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도윤 씨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았거든요. 마치 경고의 역할을 완전히 끝낸 것처럼 말이죠. 대신 저는 제가 가진 직감을 더 긍정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리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이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넓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환하고 아름다웠어요. 양쪽으로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죠. 제 마음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정말 자랑스럽고 기뻐하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깬 후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새학기 첫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그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학교에 갔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벌써부터 기대되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면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통해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꾸었던 모든 꿈들,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희망찬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제가 진정해야 할 일을 향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계속되는 악몽 때문에 괴로워했던 시간들, 도윤 씨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불안했던 마음, 그리고 민정 씨의 당장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던 충격적인 순간까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꿈들이 저를 괴롭히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꿈들이 저를 지켜준 거였어요. 만약 그 악몽들이 없었다면 저는 도윤 씨의 본 모습을 모른 채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겠죠. 결국 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 셈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능력을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선물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해요. 제가 가진 특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